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 추천 신간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같은 글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제본서는 물론 전자책과 앱까지 나왔던 세이노의 가르침이 드디어 전국 서점에서 독자들을 마주한다. 여러 판본을 모으고 저자의 확인을 거쳐 최근 생각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정식 출간본에만 추가로 수록된 글들은 목차와 본문에 별도 표시하였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고 힘을 얻길 바라기에 인쇄도 안 받는 저자의 마음을 담아 700쪽이 넘는 분량에도 7,000원 안팎의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출간 전자책 또한 무료로 선보인다. 필명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 부른다. 두 번째 도서는 샤먼 바이블입니다. 역사 연구에 있어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료 중심만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샤먼 바이블 인류 문명과 종교의 기원을 찾아서는 사료에 더하여 민속학, 풍습, 구전, 천문현상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쓴 책이다. 미개한 종교로 취급받는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치, 종교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진 역사를 파헤친다. 저자는 고대 민족의 발자취를 직접 조치며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료만으로는 알 수 없던 역사의 이면을 들춰낸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샤머니즘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문명의 새벽에서는 문명이 탄생하기 전 인류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샤먼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문명과 종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2장 천문을 이용한 문명의 탄생에서는 북극성 신앙을 숭배하던 고대 민족이 별자리를 따라 도시를 건설한 내용을 펼친다. 또 언어 비교를 통해 한국과 유대인, 엘람족, 드라비다족, 스키타이족의 연결고리를 찾아간다. 제3장 천문을 이용한 종교의 발전에서는 제세이와와 천송강림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종교와 그 기원의 공통점을 밝힌다. 세 번째 도서는 배우와 배우가입니다. 연극 비평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드라마 괴물, 지옥, 재벌집 막내 아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김신록이 4년여간 25명의 배우를 만나 오직 연기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묻고 답한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 가 아논북스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개별 배우들이 연기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기록한 예술서인 동시에 저자 김신록의 적극적인 질문에서 촉발한 논의들을 현재적인 문답으로 이어가며 여럿이 함께 써낸 연기 이론서이기도 하다. 배우는 연극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통과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계를 구현해냄으로써 추상적인 요소를 사유하게 해준다. 저자 김신록은 이러한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는 데 닥쳐온 삶의 순간순간을 오롯이 길어올리며 한편의 예술론을 완성해 나간다. 연기라는 활동을 누군가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나를 확장하고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책에 모인 말들을 통해 하루 5시간 이상씩 몸 훈련을 하며 연구하는 한편 서울과 지방을 오가거나 새벽 노동 등으로 몸을 던져 구현해낸 삶의 편편이 예술이 되는 숭고한 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 지망생이나 배우는 물론 세계를 탐색하는 예술가 혹은 일상을 사는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만나길 기대한다. 네 번째 도서는 가만한 지옥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썼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그런 글을 썼다는 사실이 무서워진다. 무엇을 쓰고 싶은가? 잘 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망칠 수 없는 질문들의 최선의 슬픔과 비관을 미학으로 답하고자 애쓰는 취중과 진심을 오가는 소설 쓰기에 대한 고백이다. 2015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여 2020년 첫 소설집 알젠을 펴낸 소설가 김남숙의 첫 번째 에세이가 매일과 영원 시리즈 7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2020년 민음사 블로그의 진탕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들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소설 쓰기에 대한 회피와 회고, 잃어버린 타인에 대한 환영과 환멸을 담아 가만한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라는 한 권의 산문집이 완성된 것이다. 첫 번째 소설집을 출간할 당시 김남숙은 익숙해져 버린 비로한 삶의 모습을 독창적인 화풍으로 새롭게 형상화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그의 소설은 자주 비관적이고 되게 우울하며 날것의 이미지와 언어들로 날선 인상을 주지만 정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문장으로 쓰여진 소설들은 무척이나 정에 약하고 정 때문에 자주 슬퍼지는 사람들을 그리는 듯하다.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인물을 그리게 된 작가에게는 어떤 생활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써야 했고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까? 에세이를 쓰는 내내 김남숙은 스스로에게 그런 것을 묻는다.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제는 독자가 작가의 질문 속을 거닐게 될 것이다. 가만한 지옥 같기도 사소한 천국 같기도 한 한 권의 책 안에서. 5번째 도서는 위기의 쓸모입니다. 위기의 쓸모의 저자 브루스 파일로에 따르면 우리는 성인기에만 평균 30-40번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10분의 1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삶의 지진 라이프 위기 된다. 커다란 삶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를 놀라운 변화의 기회로 전환한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위기의 쓸모는 최악의 위기에서 최선의 삶으로 건너간 225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바탕으로 생애 전환의 7가지 도구를 소개한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여름 위기의 쓸모는 뉴욕타임스와 ABC 뉴스 등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위기는 삶의 어느 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절감하던 때였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생애 전환을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 새해 경제성장률 등 여러 전망은 여전히 어둡지만 일상은 대부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해외여행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3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생애 전환을 준비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다. 6번째 도서는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입니다. 14F 소비더머니, 별다리 유니버스, 아이돈케어, 띵장문화재, 돈슐렘 유튜브를 즐겨보는 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콘텐츠들이다. 이 콘텐츠들은 대부분 올라오자마자 높은 조회수가 담보될 뿐만 아니라 인기 급상승 영상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터진 뉴미디어 콘텐츠들 뒤에는 MBC 14층 사람들이 있다.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치열한 뉴미디어 시장에서 지성파 방송국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찾아낸 성공 전략과 인사이트가 담긴 책이다. 맨땅에서 시작한 14F가 총 구독자 280만, 누적 조회수 7억 뷰가 되기까지 실패를 거듭하며 몸으로 깨우친 기획 제작 노하우를 알려준다. 디지털 콘텐츠 세계로 가는 길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14F를 길동무 삼아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보자. 7번째 도서는 과부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에 잘못은 없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쳤을 뿐이다. 평생 전 세계를 돌며 마음의 상처를 연구해온 외상치유의 최고 권위자 로라 판 버누트 립스키가 진단한 공통현상이다. 30년간 전쟁, 병원, 교도소, 학교, 기업, 학대 피해자 그룹 등 곳곳의 현장에서 심리자문을 해온 그는 개인의 행복이 사회정의에 얼마나 중요한지 선구적으로 연구했다. 현재 정신의 학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저서 외상관리를 포함하여 트라우마 분야의 저자의 연구와 통찰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압도적인 고통을 헤치고 나아가는 법을 담은 진심의 강연은 테드를 통해 정미 최초로 여성 교정시설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이러한 저자가 현 시대에 떠돌고 있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전염병, 즉 피로감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했다. 바로 책 과부하 시대다. 직장인은 물론 사회운동가, 소방관, 지구 반대편의 학생과 주부들까지 실상 아무것도 못하겠는 무기력을 호소한다. 저자는 세대 간에 전해지는 유전적 대물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미덕인 사회, 전 지구적 위기에 노출 등 보이지 않는 은근한 압력이 개인의 컨디션에 스며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충분히 성실하지 못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닌 시대의 문제로서 과부하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이해해가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정의가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과부하 시대는 사회 진단을 넘어 개인이 과부하를 덜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처방한다. 온통 상처에 신경을 뺏길 것 같을 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거나 옷차림을 고르거나 물병을 채우는 작은 일에 관심을 돌리고 집중해보자.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은 작을수록 좋다.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사과 깎는 일이 얼마나 구원이 됐는지 생생히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상실, 이별, 참사와 총격 사건, 성폭력, 혼이 나갈 정도의 과중한 업무,
원수보다 힘든 가족관계 등 어떠한 아픔 속에서든 이상 살아가는 것만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한 사회란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당신에게 잠재된 회복력을 일깨워 지친 마음에 살이 붙고 숨이 돌게 하는 것이 책 과부하 시대의 힘이다. 8번째 도서는 여군의 사랑입니다. 2017년 함경신 춘문예의 장편소설 여흥상사로 일상에 숨은 아기를 꿰뚫어 보는 집요한 시선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들으며 등장한 작가 박유경의 첫 번째 소설집 여군의 사랑이 다산 책방에서 출간되었다. 장편소설로 긴 호흡의 이야기를 먼저 선보인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그간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만의 단단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현실의 지독한 포각과 모순을 왜곡 없이 비춰내면서도 그 안에 꼿꼿한 온기를 품은 박유경의 또 다른 세계를 이제 경험할 차례다. 이번 책에는 등단 후 발표한 단편소설 7편과 문학평론가 장은영의 해설을 함께 실었다. 9번째 도서는 만지고 싶은 기분입니다. 뮤지션이자 작가 요조의 신작 산문집 만지고 싶은 기분 이 마음 산책에서 출간되었다. 제주의 동네 서점 책방고사의 주인이기도 한 요조는 음악과 책 작업을 함께하며 예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바라보는 요조의 시선은 전작들에 이어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만지고 싶은 기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만짐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다. 요조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서로의 몸이 닿는 것에 주목한다. 가까운 사이에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짐이란 다정한 동시에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에서도 만지는 행위는 중요하다. 사람들은 슬쩍 다가와 무릎에 앞발을 턱 올려놓는 개나 몸을 붙이고 앉아 골골거리는 고양이의 몸짓에서 자주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곤 한다. 지난 몇 년간 거리 두기와 비대면의 시대를 살며 친밀한 사이에서도 만짐의 행위는 자제해야 했다. 요조는 친근하고 자유롭게 만질 수 있었던 날들을 그리워하며 관계에 대해 꼼꼼히 돌아본다. 서로 몸이 닿으며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조의 글은 그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방역을 위해 서로 간의 거리를 두는 일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나날들 속에서 나는 노상 내가 좋아하는 존재들을 생각한다. 만지고 싶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벗은 채 옹기종기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싶다. 파티를 하고 싶다.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등을 때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 오랫동안 꼭 안고 싶다. 모두의 날숨으로 덮고 습해진 아주 작은 공연장에서 조용히 숨죽인 노래를 부르고 싶다. 누구하고든 아주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며 그가 눈과 코와 입을 쓰는 모습을 모두 공들여 바라보고 싶다. 10번째 도서는 오늘의 투명일기입니다. 김계미 시인이 그리는 아이와 엄마의 티격태격 라이프.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싫어 티나의 종이집에 김계미 시인이 오늘의 투명일기로 돌아왔다. 오늘의 투명일기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이 싸우고 나를 가장 잘 알지만 때로는 내 맘을 몰라주는 존재인 엄마를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들을 담은 엄마 관찰 동시이다. 엄마는 왜 그럴까? 9살의 엄마 관찰 보고서. 9살 도연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이상하다.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공통점을 가진 친구 같은 엄마가 좋지만 엄마한테 혼나서 화나거나 서운함이 폭발하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눈썹을 치켜세우고 엄마는 왜 그럴까? 하면서도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기도 한다. 본문 속동시 오늘의 투명일기에는 그런 도연이의 귀여우면서도 깊은 마음이 담겨있다. 오늘의 투명일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별로야. 맛있는 게 있고 용돈이 남아있어도 별로야. 그렇지만 이 말은 엄마한테 하면 안 된다. 일기장에 써도 안 된다. 엄마가 울지 모르니까 내 앞에서 말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참으면서 울지 모르니까. 오늘의 투명일기 전문. 오늘의 투명일기는 9살 도연이와 엄마가 그렇게 일상의 다양한 감정들을 나누며 나는 나로, 엄마는 엄마로 하루하루 자라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계미의 동시와 인스타툰 작가 떵지의 그림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스타일의 동시. 김계미 작가가 그려낸 아이와 엄마의 티격태격 라이프를 유쾌, 발랄 떵지 작가의 만화로 담아 새로운 스타일의 동시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